채무와 재산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무엇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바라기 백프로TV 회생의 공부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매 건마다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시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 상담 시에 대략적인 시세를 물어보고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하여 회생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말씀드립니다. 회생은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뺀 나머지를 재산으로 보는데요. 채무가 재산보다 월등하게 많은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채무와 재산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무엇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재산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회생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용대출이 1억 원이 있고 재산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파트 가격이 KB 시세 기준으로 일반 거래 가격이 1억 원인 경우에 재산 1억 원, 채무 1억 원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감정을 해보니 8,7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재산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회생이 가능하겠죠. 또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하다 보니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회생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회생이 가능한지 않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대부분 아파트는 KB 시세의 상한가, 하한가가 아닌 일반 거래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시세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금액을 산정한다면 통상 공시지가의 130에서 150% 정도를 더한 금액으로 기준을 합니다.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KB 시세를 인정하고요. 토지나 건물을 공시지가의 한 150% 이내에서 결정되며 거의 이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허락을 받고 감정평가서나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보다는 그때그때 사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때부터 선산으로 사용되었던 종종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선산은 종종재산이지 신청인의 개인재산은 아니고 그 근거로 부동산 등기부 재산 이동 경로 그리고 명의를 이전했을 당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도저히 인정해질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재산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봤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했었죠. 공시지가보다는 토지의 실거래가가 훨씬 적은 지역이고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그러니 이것을 감정평가서로 대체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껏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적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요건이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취하라고 하길래 보증서를 작성해서 넣을 테니까 일단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가부 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감정평가서도 받고 수기 분묘 때문에 실제 거래가가 더 낮다는 사유서까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전화해서 살펴봐 달라고 했었죠. 결국은 이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이 인용된 경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